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렸어요. 맞아요. 이제 여름 같아요. 날씨 좀 풀리면서 인터넷 보니까 반팔 입기 무서워요 하는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반팔, 민소매 이런 것들 짧아지다 보니까 이제 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 흡입, 바디 거상 이런 쪽으로 환자들이 좀 더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오시는 분들 보면은 막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럼요. 보통 이제 요즘에 원체 약도 잘 나오고 운동도 다들 열심히 하시고 하시니까 살을 다 잘 빼시는데 가장 마지막에 고민이라고 말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 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운동으로 팔 안 빠져요? 한계가 있죠. 그 한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 팔에 있는 지방은 다른 쪽에 있는 복부나 허벅지나 이런 지방의 성질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뭐 PT 하시는 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요즘에 러닝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술 말고 답이 없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수술 말고 답이 없다. 수술 말고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약간 통통해서 보통까지를 원하시는 분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예를 들어 살을 10kg 이상 감량을 하거나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분들은 100% 수술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요새 사실 병원에도 그렇고 마운장, 미고비 이게 정말 지금 대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그런 걸로도 이게 팔 해결이 돼요? 그 팔 마찬가지예요.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평균 감량 몸무게가 대부분 20kg, 30kg대가 제일 많아요. 정말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살을 잘 빼고 오시거든요. 근데 팔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 팔은 피부, 근육, 지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 일부잖아요. 그걸 갑자기 빼면 뺄수록 팔은 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박쥐 날개처럼. 그래서 이게 배트윙, 그러니까 박쥐 날개라고 텍스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트윙 라이크한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는 거예요? 수술은 실제로 이제 절개 부위에 따라 좀 많이 달라져요. 많이 처지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제 이 옷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 절개선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요만큼 하프, 또 어떤 분들은 한 3분의 2, 어떤 분들은 여기만 그냥 미니 거상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처짐이냐에 따라서 절개 라인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최후의 수단 어떤 분들이 최후의 수단입니까? 일단은요, 살을 감량을 하셨지만 원래가 탄력이 되게 좋고 감소한 양이 얼마 있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 탄력도가 좀 떨어졌는데 체중 감량을 많이 했다. 그럼 100% 여기가 이제 쭈글쭈글하게 올게 되고 이렇게 내렸을 때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분들부터는 무조건 이제 수술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 건지 아니면 수술 전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건지 어느 좀 기준점이 좀 궁금해요. 보통 이 처짐과 탄력의 정도를 한 1, 2, 3단계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을 때 1단계 그냥 피부 탄력도 좋고 지방량도 흡입만으로 해결될 것 같을 때를 제외한 2단계, 3단계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통 보면 체중 감량이 한 10kg 이상, 어떤 분들은 20kg 이상, 그리고 좀 빨리 감량을 하신 분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되게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 한 여성분들 기준으로 한 30대 중반, 40대 넘었다라고 하시면 이 피부 탄력이 굉장히 20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팔이 살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흉터 걱정도 하시는 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흉터라는 표현보다는 절개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절개선은 이제 저는 다른 원장님들이나 다른 의사들이 수술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데 최대한 그 절개선을 요 안쪽에다 숨겨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 경험상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차렷했을 때 아예 보이지 않게 요 소매 정도 여기로 숨겨드리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선을 어쨌든 절개를 하고 안에를 조작을 하고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 않아요. 우리 마치 그냥 튼살처럼 그렇게 남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얼마 정도? 대략 보통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붉으실 수도 있어요. 2, 3개월까지는 조금 붉은 편이고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좋아지시는데, 팔은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계속 움직임이 있는 부위고, 그리고 움직임의 부위와 조금 수직적인 그런 절개선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 상처의 치유가 더딘 편이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정도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노출되는 부위니까 제 생각엔 좀 여름보다
겨울에 그렇죠. 겨울에 가장 사실은 환자분들이 많으시기는 하세요. 그리고 뭐 이제 오셨다가 좀 살 좀 더 빼보고 올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거든요. 다른 부위, 특히 복 부위, 내장 지방 같은 것도 우리가 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해결이 안 돼서 겨울에 상담하셨다가 다시 이제 봄, 여름에 급하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통증. 팔은 물론 수술 스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생각보다 안 아프세요. 여기 안에 있는 근육을 저희가 조작을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근육에 있는 근막을 붙여놓고 우리가 지방과 피부와 여기를 조작을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 아프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불편한 부분들 없이 그냥 딱 수술하면 우리가 밴드로 이렇게 딱 감고 붕대하고 바로 퇴원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팔 지방흡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팔 지방흡입 정도 하는 정도의 통증? 그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상생활 간단한 뭐 작업이라든지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막 무거운 거를 나른다거나 막 운전을 굉장히 장기간을 한다거나 그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수술 정말 많은 분들이랑 원장님 상담하잖아요. 네. 환자들이 제일 마지막 고민하는 게 뭐예요? 왜 지금 했을까? 늦게 했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팔이 처지신 분들이 가슴이나 이쪽 겨드랑이 쪽이나 이 뒷라인이 정상적인데 여기 처지신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꼭 다른 부위 수술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이쪽 부분을 할 때 겨드랑이나 가슴으로 이어진 이 인접 부위 수술을 같이 안 한 거를 조금 후회해서 또 다시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몸은 360도 되게 입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이 지방 흡입이나 어떤 이런 거 관련된 체형에 관련된 수술들의 조작을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특히 뭐 겨드랑이라든지 가슴이나 견갑골, 등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지방 흡입이라든지 다른 리프팅 수술을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시는 것 근데 저 같아요. 얼마 전에 다른 직원분께 들었는데 원장님 수술도 말리시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너무 기대치가 큰 경우 실제로 굳이 지방 흡입만으로도 충분한데 꼭 이거를 뼈파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좀 제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 오시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태를 그래도 일자의 절개선과 바꾸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